지난 주말을 거쳐오면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것은 김정숙의 기내식값입니다. 김정숙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초에 인도에를 갔다 옵니다. 3박 4일 동안에. 그런데 그때 그 방문단 일행이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에 갔다 오면서 기내식값으로만 229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목에 6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반올림을 하더라도 6290만 원이니까 6300만 원입니다. 저 제목은 6300만 원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 계산을 해도 1인당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은 값이 17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서울, 뉴델리, 인도의 수도죠. 서울, 델리 사이에 비행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구글은 7시간 50분 걸린다고 되어 있고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는 7시간 44분 걸린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렇게 딱 이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뭐 도쿄까지 갈 때, 뭐 자카르타까지 갈 때, 뭐 델리까지 갈 때, 뉴욕까지 갈 때, 파리까지 갈 때, 로마까지 갈 때 몇 시간 걸리는지 여부와 그 비행기 탑승하고 나서 그 직후부터 어떠한 기내 서비스가 있는가를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정식 식사가 나오는 타임이 있고 아니면 간식이 나오는 타임이 있고 또는 그냥 음료수만 제공되는 타이밍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이 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그 시간도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쪽에 제가 봤더니 서울에서 뉴델리까지 갈 때까지는 정찬이 한 번 나오고 간이 식사가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군 2호기를 타고 그걸 이제 그 대통령 부인과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일행 포함해서 모두 36명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비행기를 타실 때에는 비행기 탈 때 뭐 요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나면 비행기가 일정 순항고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내식 서비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요. 이제 그래서 많은 신문들이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니 갈 때도 정찬 2끼, 올 때도 정찬 2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도합 4끼 식사다 했는데 저는 4끼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기를 어느 정도 하고 그 공군 2호기를 탔을 텐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많이 먹어야지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 비행기 타기 전에 좀 든든하게 요기를 하고 타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제가 뭐 예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건데요. 7시간 안에 든든하게 2끼 식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또 비행기가 고도를 일정 순항고도에 오르고 또 순항고도에 오른 다음에 순항고도에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대개 식사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순항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구간에서 식사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순항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을 텐데요. 그 기간 안에 식사를 정찬으로 2번 서비스를 한다?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래서 이제 4끼를 다 먹었다고 치고 그것도 정찬으로 먹었다고 치고 그것도 김정숙 여사하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뭐 과장급 뭐 그 밑에 주임급 그 실무자로 따라 붙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경호원들. 경호원 중에서는 이제 막 입사한 그 새내기 경호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밥을 먹었다고 치고 김정숙 여사가 먹은 밥이나 이제 막 이 경호원으로 이 합류한 이제 입사 2년 차 뭐 새내기가 거기에 비행기에 탔다고 치고
그 똑같은 밥을 먹었다고 쳐도 한 끼에 44만 원. 여러분 한 끼에 44만 원짜리 식사 드셔보셨습니까? 44만 원짜리. 물론 있습니다. 네. 50만 원 가까운 한 끼 식사. 물론 거기 식음료값, 음료값 빼고 그냥 오로지 먹는 값만 40만 원짜리 식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가 먹는 기내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항공사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공개 비밀 영업 사항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 항공사에 근무했던 전직 임원들이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밝혀놓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코노미석은 약 15,000원짜리, 비즈니스석은 약 5만 원짜리, 그리고 1등석은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다 떠나서 1등석에 나와 있는 식사, 어떤 샐러리맨은요 자기 보너스를 아껴가지고 1등석에 타가지고 1등석에 나오는 식사를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1등석에 나오는 식사를 코스별로 나오는 걸 다 사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것이 1등석 식사니까. 그런데 그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15만 원짜리 식사에 3배짜리 15만 원에 3배면 45만 원이니까 44만 원짜리 식사. 누구 사진 찍어 놓으신 분 혹시 없습니까? 정말 구경 한번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코스로 나오는 건지 한 상을 딱 차려놓는 건지. 아니면 그런데 이런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식사가 나오는 거 절대 아니다. 김정숙 여사가 나오는 식사는 완전 별도의 VVIP 식사가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장관은 그보다 한 단계 약간 낮은 VIP 정도의 식사. 그리고 일반 직원들, 뭐 과장급들, 그다음에 실무 자들 잘 해봐야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식사가 나갔을 것이다. 한 4, 5만 원 정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 그렇게 먹었다 치고 15만 원짜리 다 먹었다. 거기 있는 36명이 비행기 탄 사람이 15만 원짜리 다 먹었다고 쳐도 그리고 갈 때 2끼, 올 때 2끼 다 그냥 배가 터지게 다 먹었다고 치자. 그래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먹었다고 쳐도. 그러면 나머지 6,300만 원 대한항공이 결제해 줬다면서요. 청와대하고 문체부가. 그럼 나머지 4,3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밥 먹을 때 창문 열고 그냥 막 5만 원짜리 막 뿌리면서 다녔나요? 이거 4,300만 원 한번 뿌려보자. 100달러짜리로 좀 바꿔 가지고 와봐. 뿌려보자.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별의별 얘기의 요체는 뭐냐? 설마 먹는 값으로 다 들어갔을 리는 없고 혹시 한 병에 수백만 원 한다는 초고급 와인을 특별하게 서비스한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한 병에 5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을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하고 뭐 한 병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와인을 서너 병을 마셨을까? 400만 원짜리 한 병에 4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더라도 4,300만 원이 되려면 10병을 마셔야 되는군요. 대한항공 1등석에 400만 원짜리 와인을 싣고 다닙니까? 대통령 부인께서 타셨으니까 이번엔 특별히 500만 원짜리 와인을 싣도록 해. 그래서 갖고 다녔나요? 아니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곳에 돈을 쓴 다음에 그것을 마치 기내식 비용인 것처럼 합산을 해서 얹어서 결제를 한 건 아닐까요? 이러한 것이 미스테리인 겁니다. 국민들은 엄청난 중후장대한 주제가 궁금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깨알 같은 진실이 궁금할 때도 많으신 겁니다. 이건 정당한 궁금증인 겁니다. 왜?
다 공인이니까. 국가 세금으로 쓴 돈이니까. 10원 한 장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우리 국민들께는 있는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36명이 비행기 타는 시간, 여기서 가는 시간 7시간, 오는 시간 7시간, 15시간 동안에 6,300만 원어치를 때려 먹었다고 하니 그것이 어떤 형태의 음식으로, 어떤 형태의 와인으로 그 사람들 입안으로 들어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이것을 오늘 특검 발의를 하겠다.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으로 발의를 하겠다. 종합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야당에서 먼저 김건희 여사에게 종합특검이라고 했으니 좋다. 우리도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종합특검을 발의를 하겠다. 혐의는 5가지다.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직권 남용 배임 의혹. 이 첫 번째요. 두 번째,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이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강습 의혹.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의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그 다음에 5번째 의혹은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거래 의혹. 이 5가지 혐의를 다 엮어서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10명이 거기에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오후에 이 특검법 발의한 걸 접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 단독 방문 때 기내식 비용만 4인 가족 5년치 식대. 4년 가족이 하루에 3끼씩 모아서 5년 동안 먹어야 6,30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또 분열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특검법 발의에 동참할 생각이냐라고 묻자 이 김정숙 특검법을 말합니다. 거기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 서명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안을 사인해달라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고 그러면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가?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냥 평의원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중요 당직 중의 하나인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그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종합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죠. 그 이준석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대표까지 하고 거기 나갔는데 이 윤상현 의원의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생쇼라는 매우 저급하고 그런 막말을 써서 윤상현 의원 쪽을 비난을 했더라고요. 생쇼이면서 멍청한 짓이다. 뭐 이런 말까지 또 했습니다. 아무튼 그쪽 얘기로는 이준석 대표의 명분은 이겁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 여당 쪽에서는 검찰총장을 여당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것을 검찰과 공수처의 그 수사를 제쳐놓고 여당 쪽에서 특검을 발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그 명분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러나 윤상현 의원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지금 거대 야당이다. 거대 야당은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지금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경찰, 검찰 그리고 공수처 여기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 있다. 물론 이것에서 정치적으로 맞서는 방식의 하나로서 이제 여당도 특검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맞불 작전? 그럴 수 있다. 물타기? 그럴 수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종합특검을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 또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6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지금 그동안 수사를 쭉 받아왔는데 그동안에도 진술을 얼마나 많이 번복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모든 것을 조작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경기도 전 지사를 서로 엮으려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검찰을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그 오늘 특검 발의한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 간의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된 경찰의 조작 수사를 다시 수사해야 된다. 이건 특검이다. 이런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놓거나 뭐 특검 또는 뭐 탄핵 또는 뭐 인사청문회에서의 낙마 벼르고 있는 것 등등 다 합하면은 정말 10손가락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특검만 해도 지금 몇 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힘 쪽에서 본다면 말이죠. 어떤 그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4분 5일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